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건데요. 살면서 우리가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누군가를 아니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이렇게 무거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에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두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분은 40대 여성이신데 아주 어릴 때 놀이터에서 실수로 동생을 밀어서 다치게 했대요.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수십 년을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나는 좋은 언니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오셨다고 하고요. 또 다른 분은 학창 시절에 친구랑 크게 다투다가 한쪽 눈을 다치셨는데 그 이후로 평생 그 친구에 대한 분노, 또 복수심 이걸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칼을 들고 그 친구를 찾아가려고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옭아매는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강의한 자료 용서와 화해의 철학 삶을 가볍게 하는 힘이라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도대체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특히 웰다잉 그러니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의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는지 함께 좀 차근차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용서라는 개념이요. 생각보다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혹은 내 삶 자체와 화해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점은 이 세 가지 용서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하나가 풀리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고 또 하나가 막히면 다른 쪽에도 그늘을 들이우고 그런 식입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이 웰다잉과 연결된다는 해석이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이제 웰다잉을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어떤 기술적인 준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웰다잉이란 죽음을 염두에 둠으로써 역설적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또 후회 없이 그리고 가볍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지혜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서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지혜로서의 웰다잉 그리고 그 핵심에 용서가 있다. 그럼 먼저 자신에 대한 용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여성분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것. 자료에서는 프로이트가 말한 내적 비판자, 이너 크리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던데 이게 마치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를 정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계속 과거의 잘못에만 매달려 있으니까요. 웰다잉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가둬두는 셈이니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가 좀 더 성숙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 그때의 나는 어렸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야. 라거나 그때의 실수 덕분에 나는 이런 점을 배우고 성장했지.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이게 과거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경험을 포함한 나의 전체 삶을 현재 시점에서 통합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려는 그런 노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용서의 핵심이고 현재의 나를 과거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내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네요.
근데 사실 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건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아까 그 두 번째 남성분처럼 평생 분노와 복수심을 안고 살게 만들 정도의 상처라면 더욱 그렇겠죠. 자료에서 심리학자 에버렛 워딩턴의 정의를 인용했던데요. 사건 자체는 기억하되 그로 인한 원망과 복수의 욕구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용서라고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 선택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들끓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니다. 워딩턴 박사가 강조하는 것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상처가 뭐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와 분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거나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기로 마음먹는 거죠. 흔히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웰다잉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마치 내 마음속 감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는 것과 같아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의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가꾸는 데 쓰기로 선택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풀지 못한 관계의 매듭이라고들 하잖아요. 타인에 대한 용서는 바로 그 매듭을 비록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풀어나가려는 용기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인 셈이죠. 나를 위한 선택이라, 관점을 확 바꾸는 말이네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를 선택한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세계 혹은 삶 자체에 대한 용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불운한 사건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뭐 정말 원치 않았던 가족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상당히 깊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개인의 잘못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불치병 진단,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었던 근원적인 결핍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런 원망을 남기기 쉽죠. 하이데거나 빅터 프랭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목했던 것도 바로 이런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세계 삶에 대한 용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고통이나 시련조차 결국 내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한 의미를 찾아내고 궁극적으로는 그 경험까지도 나의 삶 전체 이야기 속에 통합시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비록 끔찍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또는 그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와 같이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것은 삶이 던진 어려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이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과 화해하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와, 불가항력적인 고통마저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의미를 부여한다. 정말 쉽지 않은 경지겠지만 어떤 깊은 평온함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차원의 용서, 자신,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한 용서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연습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웰다잉, 그러니까 삶을 잘 마무리하고 현재를 더 가볍게 살기 위한 관점에서요. 자료에서 제시된 3단계 실천법이 있던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 3단계는 앞서 나눈 이론적 이해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를 좀 잠재하고
과거의 나를 현재의 성숙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실수로 동생을 다치게 한 그 여성분의 경우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때 너는 너무 어렸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동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뭐 일기를 쓴다거나 자기 대화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핵심은 비난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의 매듭 풀기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와 연결되는데요. 앞서 강조했듯이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그 관계에서 비롯된 분노나 원망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로 결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학창시절 친구에게 상처받은 그 남성분의 경우 복수심을 계속 불태우는 대신 그 친구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계속 고통 속에 살 수는 없어. 그 사건은 잊지 않겠지만 더 이상 내 삶을 분노로 채우진 않겠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만 그를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뭐 편지를 써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 자신의 해방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세계와 화해하기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이 병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나 철학적 성찰 혹은 예술활동 같은 것들이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훨씬 와닿네요. 결국 이 세 단계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삶을 연결하면서 불필요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이렇게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특히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안과 해방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웰다잉의 관점에서 용서는 단순히 과거 청산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신을, 타인을,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삶의 여정 그 자체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후회와 원망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현재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마지막 순간을 훨씬 더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연구나 또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분노, 삶의 고난과 화해하지 못한 원망,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용서는 웰다잉의 핵심적인 실천 과제이자 동시에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 지금을 잘 사는 법, 그것이 웰다잉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 용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나 상대방을 봐주는 것,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걸어온 삶 전체와 화해함으로써 현재를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통찰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덕분에 얻을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 처음에 언급했던 두 분 기억나시죠? 수십 년간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온 여성분, 그리고 평생 복수심에 사로잡혀 칼까지 들었던 남성분. 만약 그분들이 조금 더 일찍 용기 내어 용서라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분명 시간과 노력에 필요한, 때로는 매우 어려운 여정이죠. 하지만 그 힘겨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라도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웰다잉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 대상이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당신이 지나온 삶의 어떤 힘겨웠던 순간이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서 그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는 없을까요? 당장 답을 내리거나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한 번쯤 가만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 속에 살며시 넣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